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 보는 세계 경제 파보세. 저는 김범노입니다. 이진수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뭐 바깥에도 계시고 말이죠. 네, 못 들어오신 분도 계십니다. 네, 우리 뭐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우리 파보세 녹화 현장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스터 공정성 이진수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그 세계 주택 시장의 호황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라는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포함해서요, 네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 세계 주택 시장이 이제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향후에 그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인가, 그리고 주택 공급이 이제 지속적으로 부족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코노미스트 지에서 세계적인 주택시장 호황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이런 8월 1일자 기사를 냈는데, 네. 세계 주택 가격이 상승이 이제 둔화되거나 오히려 이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기사에서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국가 몇 국가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는 최근 주택 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의 경우에 있어서는 6월에만 주택 가격이 약 4% 하락했다. 이게 전국 평균일 테니까 상당히 이제 빨리 하락이 되는 거죠. 오스트레일리아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40% 정도가 그 가격이 3개월 전에 비해서 낮아졌다. 뭐 이런 예를 들면서 세계적으로 주택 시장이 이제 진정세를 보이면서 가격 하락을 보이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진수 교수는 뭐 전공이 투자지만 뭐 이렇게 투자를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론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오히려 한승열 감독이 투자 전문가인데, 한 감독 어떻게 우리 호주에 좀 집을 사야 되나? 고개 절레절레 졌네요. 저는 이게 떨어지면 사야 되는 줄 알고, 돈도 없지만.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이제 하락하는 이제 주된 원인은 뭘까요? 네, 뭐 아무래도 그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자율을 올리니까 주택 구입을 위한 차입 비용이 이제 상승하고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권이 사실 부동산 실패 때문에 사실 정권도 내줬는데, 그때 세금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또 금리 인상 문제를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얘기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좀. 네,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했지 않았나. 우리 저희가 이전에 그 이상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기사를 보니까 이제 OECD에 이미 가입했거나 가입 협상 진행 중인 3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주택 임차료 대비 주택 가격 비율, 그리고 이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주택 가격 실질 상승률, 그리고 주택 가격 명목 상승률, 신용 증가율, 이렇게 5개 지표를 이용해서 이제 향후 앞으로 이제 주택 가격 하락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지표가 이제 클수록 그 향후 주택 가격 하락 위험이 크다는 걸로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높으면은 주택 가격이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율이 높으면은 아무래도 그 주택 가격을 이제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지표를 갖다가 본 건데요. 이 5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블룸버그 분석에 의하면은 뉴질랜드가 가장 그 주택 가격 하락 위험이 크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미국 쪽에 있는 이런 그 국가들이 하락 위험이 유럽 국가보다는 큰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는 이제 독일이 12번째, 영국이 15번째, 프랑스가 19번째, 이탈리아가 29번째, 반면에 캐나다는 5번째, 미국은 7번째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미국
쪽이 유럽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17번째, 그리고 일본은 18번째로 해서 중간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프랑스가 19번째. 그렇습니다. 네, 중간 정도 위치인데 블룸버그 7월 27일자 기사를 보니까 S&P 레이팅스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 주택 가격도 취약한데 명목 GDP 대비 가계 신용 위험이 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가계 부채 증가율,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값 상승 속도 이런 네, 것들로 봐서 이제 한국도 주택 가격이 앞으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의 그렇습니다.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건데 가장 높은 것도 아니고 이제 가장 낮은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니까 뭐 흐름은 좋은 건가요? 이게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주택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있다는 거는 이제 경제가 지금 우리가 불황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택 소유자의 소비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이 더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불황이 더 심화될 수 있겠다는 우려를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든가 이러한 국가들이 이제 그런 우려가 더 큰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그만큼 크지 않은 것이 이제 뭐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반면으로는 그동안에 주택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비해서 많이 상승한 주택가격이 그만큼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또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분들, 이런 분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을 보면은 뭐 불만일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떨어지긴 해야 되는데 이제 갑자기 너무 떨어지면 이제 경기가 이제 둔화될 수가 있으니까 좀 그 시간을 갖고 천천히 좀 하향 안정화로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2007년하고 8년,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미국하고 유럽이 이제 그렇죠. 뭐 주택 네, 가격이 뭐 하락뿐만 아니라 뭐 실업률도 높아지고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 뭐 그때 같진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대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8년 이후에 그 선진국 대부분에 있어서 주택의 신규 공급이 수요에 크게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작년 현재 주택 공급이 380만 채가 부족하다, 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년 신규 주택 공급이 34만 5천 채가 이제 필요한데 실제 공급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그 연구가 있고요. 또 캐나다의 경우에 있어서도 현재 추세로 보았을 때 2030년까지는 350만 채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특히 뭐 서울 지역이든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의 공급이 수요에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가격이 상당폭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의 특히 실업률이 그 이전만큼 높은 수준은 아닌 것이 이제 되겠는데요. 현재 실업률이 이제 그 미국의 경우에 3.5%로 한 40년 이내 가장 낮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실업률이 낮고 가계 재정 상황이 아주 그 나쁜 것은 아니어서 이제 가계가 이제 부채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부채 상환이 아주 심각하게 악화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만약에 심각하게 악화된다면 2007, 8년에 미국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뭐 주택도 차압되고 이러면서 그것이 이제 주택 가격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작용을 더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이제 대체적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뭐 2008년, 2007년, 2008년에 이제 뭐 워낙 그 모기지 문제가 컸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습니다. 뭐 실업률도 높았고 뭐 이제 부채 상환을 못 해가지고 헐값으로 내다 팔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건축 네. 경기도 축소하고 실제로 이제 미국의 그 우리 지난번에 소개했지만 미국 그 건축 회사들이 그 생산을 상당히 많이 줄였더라고요. 2008년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런 네, 것들이 네,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이렇게 뭐 갑자기 그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택 공급도 이제 줄었지만 실업률이 뭐 2008년처럼 높지 않기 때문에 네, 돈들을 벌써 네. 벌고 있기 때문에 네, 부채 그렇습니다. 상환이 이제 금리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그 높지 않기 때문에 2008년처럼 터무니없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주택 수요에 비해서 이제 주택 공급이 이제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걸 이제 해결하거나 완화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주택 수요라는 것이 이제 조금 늘어나게 되면 이제 가격이 급하게 상승하는 이런 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특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좀 젊은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대 간 격차도 역시 심해지는,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가 점점 더 격차가 심해지고 그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그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택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금은 당장 그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앞으로도 이게 이런 상황이 계속 그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주택 공급의 부정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금리가 이제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당연히 뭐 이렇게 뭐 대출을 해서라도 집을 사는 게 이제 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투자 방향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그런 이제 투자 개념이었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 금리도 쌌지만 좀 이렇게 넓은 집에서 재택근무 하려는 수요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주택 공급 부족도 있었더라고요. 우리하고는 좀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어찌 됐건 그 주택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당장 또 떨어진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안 되면 또 나중에 또 이런 뭐 심리적인 뭐 전염병이라든가 뭐 이런 뭐 경기 상존할 텐데,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그 외부 요인이나 또 금리 문제가 왔을 때,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또 반드시 또 이제 주택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주택 계속 져야 되는데 이게 뭐 민감에게 맡길 수만은 없고 공공부문하고 함께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다뤘듯이 그 마틴 울프 파이낸셜 타임스의 유명한 칼럼니스트는 그 영국에서 그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그동안 공급을 못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간도 중요하고 공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민간이 이제 공급을 늘릴 수가 있겠느냐,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일 텐데, 이 민간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 특히 이제 서민이나 그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특히 그 택지 공급이 어려운 대도시에서는 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밀도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개발들은 포함해서 민간과 공공 부분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는 당연히 없겠고, 전체적으로 정합적이면서 서로 민간과 공공 부분을 다 고려해서, 그리고 포괄적이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그렇게 수행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집값 좀 떨어졌다고 이렇게 방심할 게 아니고 또 어떤 또 외부 변수나 금리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지속적으로 민간이나 공공부문에서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굉장히 그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공공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규제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이게 그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가져갈 것인가. 사실은 뭐 이전 정권도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결국엔 정권이 문제가 생겼다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권의 운명을 걸고 영혼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 이런 문제를 갖다가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정부에서 정말 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때문에 망하는 거 봤는데 뭐 정신 차리겠죠. 그렇게 되길 희망합니다. 네, 뭐 추가로 얘기하면 마틴 울프가 좀 런던이나 이렇게 수요가 몰리는 곳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건물을 공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물론 이제
전체 녹지, 전체 그린벨트는 이제 비율은 지켜야 되겠지만 수요가 필요한 곳에는 그린벨트를 푸는 그런 좀 과감한 조치까지 포함해서 뭐 토지 임대부도 있고요. 뭐 다양한 그렇습니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교수 집은 뭐 많이 떨어지고 있어. 아, 제가 세종에 분양받았는데 최근에 많이 떨어진 걸로 네, 뭐 저는 뭐 일산 덕이동에 사는데 우리 집값은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무슨 그렇군요. 깊은 산 속에 있는 절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파봇을 공부하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네, 객관적인 위치에서. 네, 네. 네. 파봇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